안녕하세요, 왕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월급 일할 계산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3월 1일에 입사하거나 아니면 3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월급 계산하는 것 어렵지 않죠? 3월 월급을 다 주면 됩니다. 그런데 애매하게 3월 13일에 입사를 하거나 아니면 3월 23일 정도에 퇴사를 해버리면 3월 월급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조금 애매하죠? 그리고 퇴직금 계산할 때도 평균 임금으로 계산하면 마지막 3개월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때도 월 중간에 퇴사해버리면 마지막 3개월이 복잡해져요. 3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1월, 2월, 3월 이렇게 월급 3개 하면 3개월 임금이 되죠. 그런데 3월 23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해버리면 12월 24일부터 3월 23일까지의 임금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쪼개지고요. 12월 월급, 3월 월급을 일할 계산해야 하는 거죠. 월급 일할 계산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달에 총 일수로 나누고 재직 기간만큼 곱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좀 헷갈리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회사들은 잘 몰라서 계산을 이상하게 하기도 하고요. 악덕 사업주들은 조금이라도 적게 주려고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나누기 할 때는 토요일을 넣고 곱하기 할 때는 빼고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금액이 줄어드는데 이런 장난질에 당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왕노무사가 월급 일할 계산하는 방법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월급 일할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회사에서 어느 하나를 택해서 시행하고 있다면 노동청에서는 그 방법을 존중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인데요. 그달의 총 일수로 나누고 재직 일수를 곱하는 거죠. 3월 5일에 입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3월이 31일까지 있으니까 31일로 나누고 3월 1일부터 3월 4일 빼고 3월 5일부터 3월 31일까지 하면 27일이거든요. 그럼 27일을 곱하면 됩니다. 월급이 300만원이라고 하면 300만원 나누기 31일 곱하기 27일 261만 2,903원이 되네요. 이때 월급은 다 포함하면 됩니다. 간혹 또 이상한 사업주들은 월 중간 입사자들은 기본급으로만 계산한다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식대나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나누기 곱하기 하면 됩니다. 그럼 2월에는 어떻게 할까요? 나누기 28일 하면 되죠. 4월에는 나누기 30일. 그런데 이렇게 또 우기는 회사가 있어요. 이게 가장 많이 노동자들이 당하는 방식인데요. 3월 5일에 입사했어요. 그러면은 31일로 나누고 곱하기 27일 하면 되는데 사업주가 27일 곱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은 쉬고 일요일은 주휴일이다. 그렇다면 일요일은 주휴일이니까 유급이라 하더라도 토요일은 무급 아니냐? 그럼 곱하기 할 때 27일 곱하는 게 아니라 토요일은 빼야 한다. 3월 5일부터 3월 말일까지에 있는 토요일 3개를 빼서 27일이 아니라 24일을 곱해야 된다. 이렇게 우기는데요.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럼 나눌 때도 31일로 나누는 게 아니라 토요일을 빼고 나눴어야 합니다. 나눌 때는 토요일을 넣고 곱할 때는 빼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임금이 낮아지죠. 이건 임금 체불이고 노동청에서도 이런 식의 일할 계산 방법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달의 월급이 문제라면 금액 차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이 연계되어 있으면 재직기간이 길면 길수록 마지막 3개월 급여가 줄어들면 퇴직금이 훅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래 일했던 사람이 퇴사할 때 마지막 3개월 월급 일할 계산을 사업주들이 이렇게 토요일 가지고 장난질을 하는데 절대 당해서는 안 되겠죠. 다음 두 번째로 많이 활용되는 방법인데요. 30일 또는 30.4일로 통일해서 나누는 겁니다. 방금 배운 것과 같은 방식인데요. 나누기 28일, 나누기 30일 그때그때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통일해서 2월이든 4월이든 3월이든 그냥 30일로 나누는 방법입니다. 또는 30.4일로 나누는 방법이에요. 이것도 노동청에서는 허용해주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노동자한테 불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365일을 12개월로 나누면 30.4일이 됩니다. 그래서 30.4 또는 30일 이걸로 나누면 노동자한테 불리하진 않거든요. 평균했을 때. 물론 2월달 같은 경우에는 좀 불리해지죠. 하지만 평균하면 불리하지 않다라는 거고요. 다만 31일로 나눌래. 이거는 허용되지 않죠. 왜냐하면 31일로 나누면 평균해도 노동자한테 불리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30일 또는 30.4일로 나누는 것까지만 허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 방법은 많이 활용되는 방법은 아닌데요. 월급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월급이 300만원이고 주 40시간 일하는 노동자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300만원 나누기 209시간 곱하기 8시간 곱하기 유급일수,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유급일수라고 하면 실제로 일한 날 더하기 유급주휴일까지만 더하면 됩니다. 그럼 보통 토요일은 무급이거든요. 그렇다면 유급일수는 재직일수에서 토요일만 빼면 되겠습니다. 3월 17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다.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토요일이 2개 있거든요. 그러면 유급일수는 15일을 곱해주면 되죠. 딱 봐도 좀 전에 설명드렸던 두 가지 방법보다는 복잡하죠. 나누기 209 곱하기 8 유급일수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회사는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방식으로 일할 계산을 하죠. 이렇게 1번, 2번, 3번 방식으로 각각 계산을 해보면 금액이 조금씩 달라지겠죠. 당연히 수식이 다르니까 금액도 달라집니다. 월급이 300만원이고 주 40시간 일하는 노동자가 3월 21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각각 계산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금액이 다릅니다. 그럼 2번으로 하면 280만원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데 1번 방식으로 해서 금액이 적어졌다. 10만원 정도 덜 받았다. 이거 임금체불로 걸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노동청에서는 1번, 2번, 3번 다 인정하는 방식이에요. 그때그때 달라지는 게 아니라 회사가 항상 1번 방법으로 계산을 해왔다면 그 방법대로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다만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되어야 해요.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1번 방식으로 하면 최저임금 미달이 되기도 합니다. 원래 최저임금 9,620원이고 월급으로 하면 209시간 곱해서 2010580이죠. 201만 580원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2010-580이 편해가지고 저는 2010-580으로 읽겠습니다. 그래서 3월 21일까지 근무하게 되면 1번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 2010-580 나누기 31일 곱하기 21일 하면 136만 2,005원이 되는데요. 주휴수당 포함해서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9,620원 곱하기 8시간 곱하기 18일 이렇게 하면 138만 5,280원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1번 방식으로 한 것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죠. 이것은 문제가 됩니다. 최저임금 미달로 신고가 가능해요. 따라서 최저임금에 가깝게 받고 있는 노동자는 3번 방식으로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3번 방법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사실 가장 원칙적인 방법이긴 하거든요. 네, 여기까지 월급 일할 계산하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어렵지 않죠? 요즘 좀 제가 바빠져서 영상을 많이 못 올렸는데 다시 초심을 찾고 열심히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감사하게도 기다려주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 제가 영상이라도 잘 올려야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